최경옥 논설위원 질문해 주시죠. 박원순 후보하고 전봉준 후보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까칠까칠한 질문이어서 거북살스러울지 모르시겠지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재산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한 해 21조 원에 달하고 따라서 이 재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하셨고 채무액이 총 7억 9,403만 원, 거의 8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포스코에서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년간 사회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3억 5천만 원의 급여를 받으셨고, 풀무원에서는 2003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사회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2억 원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시장 연봉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빚이 많은데도 시장 선거 보조금 선관위에서 9,700만 원 돌려받으셨을 때 바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약 40년 걸리는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신지 또 채무 상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관위 지난번 선거에서 남은 돈을 기부한 것은 선관위의 그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나 풀몬에 제가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무튼 이때 받은 모든 그 급여는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희망기획소라든지 이런 단체에 전부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제가 제 스스로 제 가정경제를 위해서 받아야 될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그 당시 스톡옵션까지 주겠다는 것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하게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난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관계했던 모든 단체는 부자입니다. 제가 관계했던 단체는 거의 4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가정을 돌보기 전에 먼저 공공의 이익과 이런 그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를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송나라 시대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걱정이 다 끝난 후에 자기 걱정을 하고 천하가 다 즐거워진 후에 자신을 걱정한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지식인으로서 또 많은 혜택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사회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늘 바치 그리고 또 바쳐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실질적 산파이자 주역이셨는데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 설립 때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받은 기부 금액이 약 1,100억 원, 연평균 84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께서 사회이사직을 맡은 풀무원에서 14억 원, 포스코에서 8억 9,7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으셨고요. 또 본인이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회공헌위원으로 일했던 현대차 그룹 및 현대모비스로부터 12억 4,2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앞세워서 기부를 강화한 이중적 행태 또는 사회이사로서 기부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동시에 그 돈을 그냥 사실 그쪽에서 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기업적으로는 또 정말 좋은 사회 공헌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그 수치 외에 또 수많은 이 돈들을 많은 기업이나 개인 그 개미 기부자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기부 문화는 아름다운 재단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직장인, 어느 연예인 기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죠. 저는 기업이 한 번 주는 거는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기업의 보탬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채무 상환 계획.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지금 뭐 나오는 월급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갚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저는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도 상당한 사실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끝나고 개인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저는 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몽준 후보께는 백지 신탁 문제를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식이 지금 현재 시가로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의 직무 연관성이 결국은 핵심입니다. 과거 이명박 시장 시절 당시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주식과 서울시장직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2006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보유했던 현대중공업 주식 700여 주를 매각했습니다. 정 후보는 현대중공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미국의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재단을 설립한 예를 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서울시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 위원님 질문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셨죠? 네.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제도가 무조건 되도록 팔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기에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장 하던 원세훈 원장은 심사를 해서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안 팔았어요. 사실 국정원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블룸버그 얘기했는데 블룸버그가 하는 분은 그분은 저랑 존스 홉킨스 대학 재단 이사를 같이 해서 그분이 시장 되기 전에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일이 그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통신사업 아닙니까? 경제. 그야말로 정보를 사고 파는 거니까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가 어려울 텐데도 하여튼 심사해서 뭐 해가지고 그분 재산이 뭐 40조, 50조 안 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뭐 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받을 것이고요. 심사 받으면 절차에 따를 텐데 저희가 당내 경선할 때 어느 후보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심사받아서 관련 있다고 해서 팔면 그 좋은 회사 혹시 외국에 또 가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저는 뭐 제가 그것까지 걱정할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에 저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백지신탁 그 절차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속한 2시간에서 이제 정확하게 15분 남았습니다.